말에는 내공이, 대화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천년의 고전에서 찾은 대화의 9가지 무기. 우아한 승부사. 품위 있게 할 말 다하는 사람들의 비밀. 조윤재 지음. 21세기 북스. 머릿말. 마음을 다스려야 말을 다스릴 수 있다. 그들이 저급하게 나올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미 대선 찬조 연설에서 했던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은 지난 미국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선거 중 하나로 꼽힌다. 박빙을 이어갔던 선거전이었던 만큼 점차 저급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쏟아지는 막말과 인신공격, 계속 터지는 스캔들까지 도저히 도덕성의 나라 미국의 선거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사람은 선거의 후보가 아니라 찬조 연설자로 나섰던 미셸이었다. 미셸은 이 한마디로 저급하고 비열한 선거에 자존감이 상했던 미국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미국의 격을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대선을 상징하는 간판급 문장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차라리 미셸이 다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품기도 했다. 말 한마디로 선거 주인공보다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 그 어지럽던 상황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이 말은 논어 헌문에 실려 있는 군자는 위를 향하고 소인은 아래를 향한다는 문장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공부와 수양, 그리고 진정한 학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 말이다. 군자는 자신을 바르게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다한다. 하지만 소인은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는 데만 열중한다. 이런 생각과 가치관이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고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미셸의 강력한 한마디도 바로 여기에 힘입었을 것이다. 물론 그녀가 동양의 고전에 실려있는 이 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삶을 채우고 있던 내면의 충실함이 적재적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말, 강력한 한마디가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 하나를 떠올리게 된다. 말은 곧 그 사람 자신이다. 말을 배우기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싶다. 미셸처럼 대단한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자리에서 떨지 않고 말하고 싶고, 멋진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품격 있고 우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임을 느끼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목표를 낮춰서 차라리 말 실수라도 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말이 늘 어려운 이유는 고전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에는 말은 마음의 소리요, 글은 마음의 그림이다 라는 글이 실려 있다. 근사록에서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그 말이 신중하고 여유가 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그 말이 가볍고 급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근원은 마음이다. 평상시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로 상처를 받는 건 역시 그 원인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말과 행동이 무너지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 다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옛 현자들은 마음 다스림을 수양의 첫걸음으로 삼았고 그 지혜를 고스란히 고전에 담아 남겨주었다. 마음 다스림의 진수는 공자의 핵심 철학인 충과 서에서 찾을 수 있다. 두 글자는 모두 마음심을 품고 있다. 충은 마음을 중심에 굳게 세우는 것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수양의 자세다. 서는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게 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사랑과 배려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충과 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내면의 충실함과 겉모습의 품격을 함께 갖추는 것이다. 스스로 삼가고 반추하는 데서부터 내면이 굳건하게 다져지고 단단한 내면으로부터 당당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단단한 자의식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사람, 절제와 여유가 삶에 넘치는 사람, 엄숙하면서도 온화한 사람, 겸손하고 관대한 사람, 바로 이들이 삶에서 보이는 모습이다. 이들의 말 또한 이들의 모습과 닮았다. 이 책은 약 20여 권의 고전에서 뽑은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어, 맹자 등의 육아철학서, 도덕경, 장자 등의 도가철학서, 손자병법, 삼약 등의 병법서에서 말과 관련한 통찰력 있는 글들을 뽑았다. 말의 기법에 관한 것도 있지만 마음의 다스림과 인생의 이치를 말하는 글도 있다. 그리고 그 이치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를 알려주는 지혜가 담겨 있다. 공자의 배려, 맹자의 호연지기, 노자의 겸손, 장자의 여유, 한비자의 지략, 손자의 전략을 통해 품격과 내공의 말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갖출 수 있다. 막말과 거친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힘도 얻게 된다. 그리고 말과 대화의 진정한 의미,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손자병법에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경지다 라는 말이 실려 있다. 진정한 승부사는 무력이 아닌 전략과 지혜로 이기는 사람이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를 감동시켜 따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 시작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다.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만든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정한 승부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치와 지혜는 일상의 삶에서 비롯된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 그 시작은 일상의 삶이다. 평상시 삶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높은 이상을 말해도 허상에 불과하다. 말도 마찬가지다. 어떤 멋진 말도, 대단한 말도 반드시 일상의 말이 근본이다. 지극히 고상함은 지극히 평범함에 있고, 지극히 어려움은 지극히 쉬운 것에서 비롯된다. 책은담에 실려있는 이 말처럼 항상 대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말이 충실하고 아름다워야 어떤 곳에서도 멋진 표현을 할 수 있다. 혼란한 상황을 일시에 정리하는 힘, 중요한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막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통렬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비롯된다. 일상에서 차근차근 쌓아나갔던 깊이와 내공이 특별한 기회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상황도 멋지게 지배하고, 어떤 순간에도 품위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우아한 승부사의 길. 이제 그 길로 나아가 보자. 2019년 11월 조윤재. 1. 균형을 맞춘다. 과유불급.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겸손함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한다. 표나지 않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은 중용, 내면의 단단함에서 얻을 수 있다. 넘치는 것보다 알맞은 것이 어렵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논어. 중용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다. 공자는 군자는 중용을 따르고 소인은 중용에 어긋난다라고 하며 군자가 되기 위한 덕목으로 중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중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어에는 중용의 덕은 지극하다. 하지만 이 덕을 지닌 사람이 드물게 된 지 오래되었다는 공자의 말이 실려 있기도 하다. 공자의 이 말은 중용의 덕이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책 중용 9장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가능하고 자귀나 녹을 사양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는 것도 가능하나 중용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용이란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용기와는 다르며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덕목이다. 그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이다. 논어 선진에는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친 고사가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중용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현명합니까?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부족하다. 그러면 자장이 더 낫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과유불급이라는 성어로 잘 알려진 대목이다. 여기서 자공은 모자란 것보다는 좀 과하더라도 지나친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보다 초과 달성한 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로 중용의 도다. 자공이 예로 들었던 자하와 자장은 공자의 제자들이다. 자하는 문장과 학문에 뛰어나 10명의 탁월한 제자를 이르는 공문 10철에 꼽히기는 하지만 둘 다 그리 널리 알려진 제자는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성격과 자질로 라이벌 관계를 이룸으로써 더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자장은 능력도 있고 적극적인 성품이지만 수양이 부족하고 의욕도 지나친 면이 있었다. 그래서 함께 수학하던 동문들로부터 능력도 있고 당당하지만 더불어 인을 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품이지만 자신감이 넘쳐서 상대를 배려하는 점이 부족했던 것이다. 한편 자하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학문에 큰 진전을 얻었지만 고지식하고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이를테면 약간 꽁생원 같은 성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자하에게 군자와 같은 선비가 되어야지 소인과 같은 선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부에만 파묻혀 인간관계를 소외한다면 폭넓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이처럼 공자는 두 제자 모두 중용의 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이다. 중용의 도는 수치상으로 단순히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용의 덕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앞서 자장과 자하는 지나침과 부족함을 각각 지적받았지만 평범한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후회하고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소극적인 자신을 한탄하기도 한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한 건 아닐까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하며 소극적인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요즘과 같은 감정과 말의 과잉 시대에는 모자람보다는 지나침을 조심하는 것이 더 좋겠다. 특히 말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과도한 말로 후회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다. 모자람은 채울 수 있지만 지나침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위에 화가 나 있거나 큰 슬픔으로 감정이 복받친 사람을 대할 때는 더욱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다. 말로 감정을 부추겨 더욱 고양시켜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많은 말로 상대를 어지럽혀서도 안 된다. 민감하게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과 침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다. 자부심과 겸손함이 적절해야 한다. 겸손함은 누구라도 당연히 갖춰야 하는 좋은 덕목이다. 하지만 지나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심하면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다. 겸손한 가운데 당당한 자신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중용, 즉 내면의 단단함에서 얻을 수 있다.